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신주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전북 혁신도시도 오는 게 아니고 전북 익산으로 오게 되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전 실장입니다. 홍명호라고 합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기관보다 저희가 후발 기관이기 때문에 관심도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부의 김용관 과장입니다. 네, 많이 좀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 인사담당자 박세현입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축산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지원팀장 이성보라고 합니다. 인사 채용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드디어 올해 7월 31일 날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끌어왔는데요. 드디어 이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한 번에 공공기관의 채용 담당자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편안하게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문 있으신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는 굉장히 급하시군요. 네,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남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지적학 연계 전공을 갖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그 사업이 이제 지적 측면이었잖아요.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체제를 확장을 하면서 좀 더 큰 전국적인 규모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국토 정보나 공간 정보에 대한 많은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 분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홍정 팀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이 기존의 지역진흥 사업에서 좀 다른 사업으로 확장이 되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그 공간정보나 국토조사 쪽이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도 계속 준비 단계라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분야에 들어오고 싶은 지원자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런 분야에 대한 좀 더 전문성을 키웠으면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이런 그 꼭 공사가 아니어도 저희가 일반적인 뭐 사기업도 있고요, 작은 기업도 있고 뭐 그런 데서 뭐 계약직이든 단기간이든 또는 인턴이든 정규직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그쪽에 어떤 오히려 그런 쪽 기업의 경험을 쌓고 공사에 입사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꼭 어떤 경력을 쌓는 게 어렵다면 그쪽에 대한 공부나 뭐 좀 다른 경험들을 하고 들어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경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부동산학과라고 하셨죠? 그럼 좀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관련 전공이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앞쪽에 네, 앞쪽 먼저 할까요?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전기공학과 김균호입니다. 저는 KF스코어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정 인사 담당국장님께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3개를 준비해왔는데요.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제 전북 지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몇 명을 뽑을 건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NCS가 10개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과목이 시험 과목을 치르는지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이제 기존의 그 인적성하고 이제 NCS 이렇게 적용한 인적성하고 출제가 아예 다른지, 뭐 위사소통 관련해서 문제를 이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것만 이제 와서 똑같이 시험을 보는 건지 3개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몇 명 뽑냐고 구체적으로 여쭤보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신정희 주임? 예, 저희가 일단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전북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 신규 채용 인원의 15%를 이제 채용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을 뽑을지 구체적인 여부는 올해 신입 채용이 상반기 끝나서 이제 하반기나 이제 내년 상반기에 채용률이 구체적으로 잡혀져서 몇 명이 TO가 있는지 확인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15% 관련돼서 인원이 책정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인턴이 150명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 목표를 잡고서 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30명이 채용이 돼서 20% 초과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채용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NCS 과목 중 시험 과목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과목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10가지 아까 말씀하신 게 뭐죠? 네, 10가지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확인하고 네.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존 인적성 문제랑 아니면 따로 이제 새로 다시 만들어서 하는 건지 그거에 그 기존 저희가 인성 검사하고 직능력 검사 두 개를 진행을 해서 인적성 검사를 쉬었고 지금 정기 전공 시험을 그러니까 기수직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기 전공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시작된 게 뭐냐면 전공 시험을 폐지를 하고 직능력 검사화 하라는 식으로 이제 정책이 하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 전공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직능력 검사로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직무 능력 검사 내에 정기 전공 관련된 그러니까 직무 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정기 전공 시험을 이름을 바꿔서 직무 능력 검사로 바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향후에 또 알려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예, 두 번째 그 NCS 과목 예를 들면은 뭐 의사소통, 수리, 뭐 문제 해결, 뭐 자질 관리, 정보 기술, 뭐 조직의 이해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NCS 과목이요? 그게 아마 통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네. 네, 아마 통으로 다 같이 평가돼서 그 점수가 이제 NCS 점수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죠? 구체적으로 그 평가 항목을 나누는 계획은 아니고 네. 되셨어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뒤쪽에 아까 궁금한, 예, 여학생에게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1년간 실무 경력이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인사 담당자분께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심사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는데 상반기에는 심사직 채용이 얼마 없었는데 혹시 하반기에는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전북 지역 안에 학생들 안에서 심사직을 채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상반기 때는 저희가 이제 심사직이 7명을 뽑았어요. 예. 저희 공단의 심사직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지금 이제 T1은 다 차 있습니다. 사실 T1은 다 차 있는데 심사직분들이 입사를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육아휴직을 많이들 들어가세요. 네, 그 이제 대체 인력으로 뽑다 보니까 채용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는 서울에 장애심사센터가 있어요. 이게 각 지사에 지사가 있는, 각 지사마다 심사직이 한두 명씩 계시는데 심사직의 본격적인 장애심사센터의 근무를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전역에 5명을 배치했고 대전 충청 쪽에 심사직이 좀 부족하세요. 그래서 대전 충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전북 쪽에는 심사직 배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이제 전국 전용으로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급급 시간 선택제하고 보졸만 채용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구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년 실무 경력은 어떤 경력이세요? 그 심사직 자체가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갖고 지원 계시는군요. 가능합니다. 네, 그 도움이 되나요, 과장님?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없으면 지원 자체를 못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 네, 이쪽에 남학생. 안녕하세요. 전국대학교 토목과 졸업 학생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한국토정보공사의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필기가 이제 되면은 그다음에 역량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턴 생활을 4, 5개월 이제 거쳐서 이제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무 이제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이제 정규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일단 예를 들어서 지적 측량 쪽에 지원을 하려면은 그 지적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할 때 이제 거기서 그 자격증에 대한 그 차등이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인재 그 선발 기준이 정확히 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북 지역에서 뭐 몇 년을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건 좀 궁금해요. 네, 우선 자격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지적 측량 담당 직무는 이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는 다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상위 자격이라고 해서 더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 기준이 조금 다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학교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주소가 여기에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최종 학력의 학교가 전북 소재의 대학이나 고등학교인가가 기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축산문화산업진흥원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먼저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학생 가운데쯤에 남학생 마이크 전달 주시고요. 그래도 이런 기회에 그 여러분의 이름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공간정보학과를 졸업한 이태희라고 합니다. 예, 국토정보공사 제 채용 담당자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술직 중에서 공간정보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정보학이라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리고 공간정보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책 중에서 또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학이라는 범위가 과목을 이 자리에서 좀 더 세부적인 그 범위를 제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입사 시험에는 범위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서 뭐 목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정보학이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트가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공간정보 채용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범위나 이런 부분을 잡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 사실은 다 같은 상황이고요. 근데 또 전공을 하셨다니까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원칙적인 얘기지만 공간정보학은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 지원하는 분들이 좀 더 활달하신 것 같고요. 제가 그 홍영우 실장님과 박세현 행정원님 그리고 이성우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쭈뼛쭈뼛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채용 방법과 채용 계획들이 있으시면 세 분 함께 한 분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우 실장님께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5월달에 7분에 대해서 이제 채용 공고를 나갔습니다. 그 NCS 기반으로 해서 직업 기초능력 시험, 필기시험 보고, 그다음에 직무 역량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7월달에 이제 최종 면접, 6월 말에 최종 면접을 봐서 7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6일날 직업기초능력 시험을 필기시험을 보게 되게 되겠고요. 하반기 때 저희가 한
4, 5명, 많게는 한 6, 7명 정도 또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는 일부는 아마 지역 제한도 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년에도 한 올해보다는 조금 적지만 일단 한 7, 8명 수준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이전 관계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생기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저희가 7월달에 이쪽으로 익산 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뭐 이런 쪽도 상당 부분 이렇게 퇴직하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경험과 경력을 좀 쌓게 되시면 우리 기관에 들어오실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정한다고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경영 지원이나 경영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채용할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메리트는 만약에 이제 저희 기관에 채용이 돼서 직원이 되신다면 수원 쪽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년 6월 달까지는 내려오시면 아파트 청약 특별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하반기에도 어쨌든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식품연구원 설명 들어볼까요? 박세현 행정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 인사담당자 박세현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금 현재 정규직 공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아직 NCS 기관의 그 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1차에서는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2차에서는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면접 전형을 통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그 발령을 해서 임용하실 수 있고요. 이번 지금 5월에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만약 다 저희가 목표하는 인력을 다 채용하지 못하면 2015년 하반기에 한 번 더 정규직 공채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2015년 하반기에도 그 NCS 기반은 저희가 16년부터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 NCS를 준비하지 못하신 그 응시자 분이나 아니면 취업준비생께서는 그 2015년 하반기에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2017년 하반기에 그 전북 지역으로 지금 이전을 할 계획이 있고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좀 그 이전 상황이 늦어져서 좀 17년 하반기에 저희가 내려올 계획이고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응시하실 때 그 참고하셔서 만약에 15년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약 한 1년 반 정도는 성남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다시 전북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를 좀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NCS 스트레스에는 이번 하반기에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선우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5명을 채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7월 31일 날 이전함에 따라서 8월경에 이제 한두 명 정도 정규직을 채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반 계약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3년 동안 보통 저희가 2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하면 5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5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내년 가봐야겠지만 일단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오늘 8월 달에 한두 명 정도는 정규직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가 그렇게
여기 있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뭐 정원 60명밖에 안 되고 계약식 포함해서 80명에서 100명 사이인데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전북에 이전한 기관들 중에서 유일한 문화 관련 공공기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공에 상관없이 제가 책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서 같이 일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박수가 나오네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저희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네, 뒤쪽에 꼭 이렇게 시간이 다 되면 저기 뒤쪽에 이렇게 줄무늬 입으신 학생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마이크 좀 이동 부탁드릴게요. 뒤쪽에. 네, 네. 손 들어주세요. 제가 찾아야 되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에서 온 경찰행정학부 4학년 김환호입니다. 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사담당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단 한국 출판 문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전북 지역으로 이관을 했는지 혹시 이유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뭐 다른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권에서도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전주 지역으로 이관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잠깐 부스에 갔었는데 이제 직원분들께서 업무량이 지금 조금 많다고 하셔서 앞으로 좀 채용 인원을 늘리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약간 늘어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줄어들 건지 아니면 유지하실 건지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팀장님이 옮기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네. 두 번째부터 두 번째 교육진흥원이 옮기게 된 것은 균형발전에 의해서 전북에 있는 전북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마 전북 쪽으로 옮겨서는 이 전주라는 곳이 뭐 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출판과 유관이 있지 않았나. 아마 전북과 저희 기관이 어떤 전생의 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북과 저희 원장님이야 다 전북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역량 문제. 역량 문제 할까요? 네. 저희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출판문화 산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정부가 있지만 정부의 전략에 따라서 시행 계획을 짜고 발전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출판인업 문제가 단순하게 생산하는 측면, 그다음에 유통하는 측면, 소비하는 측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갖다가 얼마큼 이 출판이라는 걸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이런 출판이 단순하게 출판에 머물지 않고 산업 콘텐츠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출판사 경력이 있다든가 내가 책을 잘 쓴다든가 다 중요하죠. 그런 거 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지, 그다음에 갈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맞춰서 내가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내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출판에 관해서 출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을 원하는 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전문 정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회사에서 내가 평생 같이 갈 직장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물론 자기 개인생활도 중요하지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량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네, 업무량이 많다고 하시는데. 네, 업무량이 솔직히 많아졌습니다. 예상 규모도 3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커졌고요.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도 과거에는 어떤 한정된 분야였었는데
모든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지고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로운 일을 접함으로써 사람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점점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떤 한 가지 분야만 있다면 저희는 수학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이 많지만 하다 보면 이런 일에 대한 성취감도 느껴질 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이 많은 것도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도 있고, 하지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도 이제 정원을 많이 늘려가면서 그다음에 수준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정원이 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55명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57명, 올해 60명. 그래서 계속 정원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정량의 정원이 늘고, 그다음에 저희 인력 구조상 저희 구조가 이제 중간에 많이 비어 있고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정원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채용은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원을 늘려가고자 한다가 아마 대답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앞에 네, 안 들어주면 눈물 흘릴 것 같은 여학생이 열정 가득한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백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연금공단 인사 담당자님께 질문이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채용 현황을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작년에 많이 채용된 거를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담당자님께서 이제 사무직을 도전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사회복지직 채용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 자격증이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 어떤 메리트가 당분간 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이 안 됐고 지금 현재 정원 대비해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공공기관들을 신규 채용을 할 때 있어가지고는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퇴직이 많아서 결혼이 많아진 경우에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원을 결정해 주는 거는 결국 기획재정부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정원이 늘다 보니까 사실 정원이 계속 늘었지만 작년에 기초연금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되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의 별도 정원이 적용되면은 오버되지 않지만 사실 그만큼의 채용 여력이 없다는 얘기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정년 연장 되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이 임금 피크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얼마만큼 뽑아낼지는 기획재정부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채용되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하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자격 요건이 없잖아요. 사무직으로 지원하더라도 공통모대 사항에 사회복지사는 가점 요소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기지원 제도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굳이 사회복지직만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무직이 우리가 3,000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그만큼 사회복지직과 사무직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일사 준비하실 때도 꼭 참고해 주십시오. 네, 너무 놀라운 표정을 지어서 제가 안쓰럽네요. 네. 사실은 이렇게 끝까지 자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비단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도 어디에든 취업할 수 있는 열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지역 대학생은 물론이고 전국 혁신도시에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도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부처,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 채용도 그 노력 중에 하나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